혈당과 혈당 관리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생활과 운동, 생활 습관 전반에 걸쳐 조절 가능한 요소로서 혈당은 핵심적인 건강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혈당은 말 그대로 우리 몸속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포도당 글루코스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얻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혈당은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고혈당 상태는 제2형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 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분비가 줄어들면 체내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로 흡수되지 못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신경손상, 신장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특히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 약물이나 인슐린 사용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상태가 심해지면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 어지러움, 혼란, 심한 경우 실신이나 발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은 단순히 높거나 낮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복시 혈당의 정상 범위를 70에서 100mg/dl로 제시하고 있으며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공복 혈당 100에서 125mg/dl 생활습관만으로도 혈당을 충분히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혈당 관리를 위한 기술과 도구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나 체열을 통한 혈당 검사에 의존했지만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와 같은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피하 지방에 센서를 부착하여 혈당의 변화를 수시로 기록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혈당 관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혈당, 스파이크 혈당, 급 등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후 인슐린 작용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식후 졸림이나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혈당 변동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혈당 조절은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외식, 배달, 음식, 가공식품 등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일상화되어 있고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아직 진단되지 않은 경계성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당 관리는 체중 감량이나 체력 향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려는 일반인들에게도 필수적인 관심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은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우리 건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뿐 아니라 일상적인 에너지 수준, 집중력, 기분 변화, 수면의 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혈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건강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당을 단지 숫자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건강 지표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식습관의 핵심 전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식사는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은 혈당 급등이나 급강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식습관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 줄이기. 정제 탄수화물은 가장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는 식품군 중 하나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 과자, 케이크 등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인슐린 분비를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이 곧이어 빠른 혈당 하락을 불러오면서 식욕을 자극하고 다시 탄수화물 섭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혈당 변동이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염 및 귀리, 보리 등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통곡물은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느리고 이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 사이에 과도한 간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섬유질의 충분한 섭취. 섬유질은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완화하여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콩류, 과일, 채소, 귀리, 보리 등에 풍부하며 이러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25에서 30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전체의 혈당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 대신 귀리죽이나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3. 혈당 치수 GI와 혈당 부하 젤 고려하기. 혈당 관리에서는 혈당 치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와 혈당 부하 젤, 글라이세믹 로드를 고려한 식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GI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흰빵이나 감자는 GI가 매우 높은 반면 고구마나 렌틸콩은 GI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나 GI는 음식의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식사에서는 혈당 부하 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GL은 GI의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을 반영한 수치로 보다 현실적인 혈당 반응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GI가 높지만 수박 1인분당 탄수화물 양이 적기 때문에 GL은 낮습니다. 따라서 GI와 GL을 함께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4. 식사 패턴의 조절.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끼니를 거르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게 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폭식이나 과식을 유도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3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소량의 간식을 추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단순한 설탕이나 과자보다는 견과류,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 채소 스틱 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충분한 섭취.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포만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며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같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식사 시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 혈당 상승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나중에 밥을 먹는 방식으로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6. 음료 선택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음료입니다.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 등은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이러한 음료는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물, 무가당 차, 탄산수 등을 기본 음료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 과일 주스조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다면 시럽이나 설탕, 크림을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7식사일지와 혈당 기록 활용. 자신의 식습관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식사일지와 혈당 기록을 함께 작성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혈당 조절 전략. 혈당 관리는 단순히 식사 조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 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체중 조절 등도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안정적인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활 습관들과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혈당 조절에 있어 식이요법만큼이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춰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을 포함하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을 권장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므로 주 2에서 3회 체중 저항 운동, 스쿼트, 푸시업, 저항밴드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의 체력과 생활 리듬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단 이용, 가까운 거리는 도보 이동 등 일상에서의 움직임도 혈당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수면은 혈당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 과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높입니다. 실제로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하므로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기 전 최소 30분 전에는 중단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조용히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장애를 동반하면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업무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적절한 수분 섭취. 체내 수분 상태는 혈당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가 더 농축되며 신장의 혈당 배출 능력도 저하되어 고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체내 수분이 쉽게 손실되므로 의식적으로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카페인 음료나 당이 첨가된 음료 대신 순수한 물이나 허브티, 무가당 보리차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체중 감량 및 체지방 관리. 체중, 특히 복부 지방의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은 혈당 조절의 첫걸음이자 핵심 전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되고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서서히 체중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질을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늘리는 방식으로
식단을 개선하면 혈당 조절뿐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육금연과 절주.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30에서 40% 더 높으며 당뇨병이 있는 흡연자는 합병증의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금연은 즉각적인 혈압 개선과 함께 인슐린 기능 회복에 기여하므로 혈당 조절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켜 혈당 조절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음주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가 불가피한 경우 저탄수화물 안주와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혈당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생활 습관을 아무리 개선해도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개선의 방향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혈당 측정은 필수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꾸준히 기록하면 자신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를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식단이나 약물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